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대전 최고 미남 변호사 조성천입니다. 네. 네. 일주일간 뭐 별일 없으셨죠? 네. 요새 뭐 일들이 하도 많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참 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또 나름 의견을 내야 되니까 또 조심스럽게 또. 중립을 지키신다고요? 네. 지금 내년에 총선을 준비하시는 분이 중립을 지키신다고요? 중립적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 이거죠? 접근만? 접근을. 네. 예. 네. 저도 어쨌든 뭐 우리 조성천 변호사님이 중립적으로 해서 접근하는데 저도 중립적으로 그냥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중립적으로 진행을 잘하도록. 갑자기 말을 어렵게. 네. 네. 이해를 못하신 거 아니죠? 네네. 서울대 경제학과 이해 못했습니다. 양시 패스, 네. 행시 사시 패스. 주제를 좀 빨리 해. 아니 계속 어필해드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움되라고. 어쨌든 중학교 고등학교 선배시잖아요, 저의. 또 개인사까지 이렇게. 자, 오늘의 이슈. 광주시의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사 무엇이 문제인가? 와, 우리 정율성 음악가신가요? 네. 이 내용은 음악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시죠? 정유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중국 인민해방군 군가랑 이제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분인데 네. 이제 광주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그 48억 원을 들여서 그 기념공원을 조성하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이 양반이 단순하게 이제 뭐 그 일제시대 때는 좌익계열 독립운동가가 꽤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좌익계열 독립운동가라는 그때는 문제 뭐 삼는 게 아니고 좌우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양반은 6.25 전쟁 때 이제 북한이 쳐들어와서 동족 상태를 비극을 일으켰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수백만 명이 다 죽었잖아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고 6.25 사변 때 서울까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세금을 써서 이렇게 기념공원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가? 이거에 대한 이제 지금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접근 아주 중립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항상 중립적. 네. 네네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광주에서 네. 광주에 무슨 이제 정율성 로라고 뭐 길이 있다고 뭐. 그러니까 지금 기념공원을 이번에 조성한다는 거고요. 정율성 거리랑 정율성 음악제는 이미 하고 있어요. 예. 그럼 벌써.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북한 인민군 행진곡도 만들고 중국 인민해방군가도 만든 이제 공산당 활동을 한 사람인데 왜 그러면 지금 그렇게 아까 거리도 만들고 음악제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이거는 이제 신문에서 정확히 안 나오는데 제가 또 중국통 아닙니까? 중국통 HSK 6급 1992년에 처음 들었어요. 예. 내가 다 알 수 없잖아요. 1992년에 중국하고 수교를 했잖아요. 네. 그때 노태우 대통령 때였어요. 수교를 하면서 중국과 한국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정일성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중국에 귀화해서 중국인으로 죽었어요. 중국인으로? 네. 근데 광주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약간 이제 그때부터 약간 언급이 됐고 그런 뭐 행사나 이런 게 벌어졌던 곳이죠. 네, 대구에 있는 김광석 거리랑은 다르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 뭐 박근혜 대통령도 있었는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강기정 시장의 말이기도 하고요. 아니 왜 그럼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아버지가 준 책 3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인데 이 책이 밀턴 프리드만은 자유주의 경제학자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 책인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영향을 준 세 책 중에 영향을 주었겠네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이 확실히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공산당 당원으로서 6.25 사변 때 우리나라 이적 얘기를 한 사람 이런 공원을 만드는 게 맞냐 이제 이렇게 논의가 되니까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보훈부잖아요.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얼마 전에 이제 승격을 했으니까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이제 이걸 문제 삼고 나선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구도는 강기정 광주시장 대 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지금 서로 치고받는 구도로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담당 부서가 보훈부니까. 자기 직을 걸고 네. 그 기념 공원 네. 사업을 막겠다 뭐 이런 내용을 그렇죠. 지금 이 양반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죠, 당연히. 자 그렇다면 강기정 광주시장님은 네. 그러면 정율성 그 작곡가 음악가를 네네네. 뭐 어떻게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독립군 뭐 독립 위인으로 뭐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먼저 정유성과 강기정에서 약간 알아보면요. 정유성 이 양반이 광주에서 태어났고요. 1903 이때 이제 일제 시대잖아요. 예. 이때 독립운동을 하면 다 중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서 1939년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름이 뭐예요? 율성이잖아요. 이 이름을 누가 적어줬냐면은 의열단장 김원봉이 음악으로 성공하라고 해서 율성으로 이름을 적었다고 하네요. 아니 뭐 확인된 건 아닌데 신문에 그렇게 아무튼, 나오니까 네네, 아마도 네. 뭐 사실에 부합한다고 봐서 이제 그래서 율성이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음악적 능력은 탁월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최고 군가를 만든다는 게 아무한테나 맡길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 팔로군 행진곡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조선인민군 그 행진곡을 행진곡. 만들었다는 거는 역시 음악적으로는 뭔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네네. 예. 그러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제 6.25 아까 발발했을 때는 이제 서울까지 왔었고 6.25 이후에 이제 김일성이 뭘 했냐면은 자기 독재 정권에 이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 숙청을 해버렸잖아요. 네. 역사책에 나오잖아요. 무슨 파 죽이고 무슨 파 죽이고. 예. 이때 그 정유성 씨는 연안파로 숙청이 돼가지고 중국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중국인으로 귀화했어요. 근데 부인이 중국인이에요. 부인이 중국이기 때문에 아예 1956년에 중국으로 가서 귀화를 했고 1976년에 죽은 다음에 그 베이징에 바바오산 혁명투사 공동묘지라고 유력한 그 혁명투사만 그 묻히는 묘지가 있어요. 여기 묻혔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율성 이분은 중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시겠네. 뭐 양쪽에서 유명한데 중국에서 더 유명하죠. 중국에서는 위인이겠네요. 그래도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은 2009년에 신중국 창건영웅 100인에 선정됐다는 거예요. 이 정율성이. 음악적으로 된 거겠죠. 이 사람이 뭐 총도 싸웠을 리는 없고 음악적으로 그렇게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강기정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박민식 장관의 얘기는 뭐냐면은 아니 6.25 때 동족상단에 일으킨 북한군이 전쟁을 하면서 이 정윤성이 작곡한 이 행진곡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기를 북돋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뭐라 그러냐면 어쨌든 정유성 덕분에 중국인들이 많이 온다. 관광객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이념적 왜 무슨 냉전 이데올로기냐.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아니 그러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이렇게 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어쨌든 기념공원 한국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그것도 광주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광주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또 중국의 영웅이고 공산당이긴 하지만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광주로 많이 놀러 오기 때문에 관광 차원에서 이분의 공원도 만들고 좀 뭐 우상화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강기정 시장의 그 이야기인데 그 강기정 시장은 17, 18, 19 3선 의원이고요. 국회의원이시죠. 그다음에 수석을 하셨죠. 청와대 정무수석 한 다음에 광주시장 작년에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무조건 이슈화 시킬수록 유리해요. 재선을 위해서. 정윤성이라는 이름을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윤성 로가 있었고 음악제가 이미 매년 했다는 거예요. 전혀 이슈가 안 됐었잖아요. 네. 이번에 기념공원을 만들면서 이슈가 된 거죠. 무슨 이 사람이 뭔데 기념공원을 만들어 보니까 6.25 때 이런 사람인데 무슨 만들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이제 강기정 시장 입장에서는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은 뭐예요? 죽었다는 소식 빼고는 자꾸 자기 이름이 언론에 나와서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정치적 이익이기 때문에 강기정 시장은 절대 안 물러나요. 그리고 박민식
장관은 조성천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이세요? 개인 의견인데 사실에 부합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박민식 장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물러났다가는 장관직 날아가죠. 그러니까 둘 다 물러날 수 없는 처지예요 지금. 지금. 네네. 뭐 그래서 그냥 재밌겠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정치적인 얘기고 또 변호사한테도 법적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박민식 장관 입장에서 이걸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 이제 고민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항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에 관련 조항이 있긴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지방자치법 184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180 이거는 권고할 수 있다니까 권고는 안 따르는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강제 조항이 아니네요. 188조가 있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은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박민식 장관은 결국 188조에서 이걸 이제 철회시키려고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기정 시장은 물러날 이유가 없고 아마 소송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나리오가 아마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럼 계속 어쨌든 언론에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강기정 시장은 일단은 손해볼 건 없죠. 계속 언론에 나오는데. 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결론이 날런지 참 궁금은 하네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소송으로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소송. 박민식 장관 아마 취소시킬 것 같고. 당연히 광 시장은 집행정지 시켜가지고 처분 집행정지 시켜가지고 법원 판단 날 때까지 유보시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역시 그 훌륭한 우리 또 사법부에서 사법부에 또 판사님들이 알아서 결론 내주시겠네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결론은. 오늘 주제 처음 듣는 주제이지만 흥미진진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독립운동가 중에 좌익들은 많아요. 그때 시기적으로 공산당원이 이제 항일 투쟁을 했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에 많이 가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 정권의 설립에 일조를 했거나 북한 정권에서 어떤 일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지금 문제 삼는 거고 지금 정일성은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 삼는 거지. 예를 들어 좀 약간 다른 포인트가 이제 홍범도 장군은 4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네네. 북한 해방 전에. 그러니까 거기랑 개념 자체가 전혀 다르게 모든 좌익운동가를 지금 문제 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고. 우익 좌익을 따질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분은 이제 강한. 북한에서 분명히 북한 인민군. 공산당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눈여겨서 한번 지켜보면 또 재미있는 재미로 보는 건 아니겠지만 또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조성천 변호사님,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죠.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광주시의 정율성 기념 공연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